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야권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야 후보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대선에서는 인물, 구도는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이제 바람만 어느 쪽으로 부느냐, 바람만 윤석열 후보 쪽으로 불면 소위 정권 교체가 가능한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앞서 보수와 야권이 이제는 정권 교체를 위한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지금 이정표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번 주변을 둘러봐야 할 것은 안철수 후보의 대권 선언입니다. 이외에도 뭐 조원진 후보도 봐야 하지만 우선순위는 안 후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댓글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하고 보신 분들 구독 누르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글이 하도 복잡하게 하니까 이메일을 쓰라,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를 쓰라 등등 하니까 여러분들 그 옆에 잘 모르시는 분은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시면 금방 자녀분들은 압니다. 그렇게 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1월 1일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안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죠. 그 대표적인 얘기는 언제 철수할 거냐, 언제 포기하고 철수할 거냐, 또 이게 주로 많았고, 또 때가 되어 또 나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그러면서 또 언제 단일화하기 위해서 나왔나, 이런 얘기, 이걸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거든요.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이건 그동안 10년 가까운 안철수 후보의 정치 이력을 보고 대부분 기대보다는 부정적으로 좀 조롱하고 이런 평이 많았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 발표할 때는 굉장히 결연하게 자기가 굉장히 이를 어금니를 물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전에 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라고 계셨잖아요. 이 MBC 앵커 하던 분. 이분이 자주 써먹던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움직이는 고기다. 어디로 어떻게 튈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이 아직도 우리 정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철수 후보의 출마를 그렇게 만만하게 조롱을 하면서 볼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정권교체 사명을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더더욱 신중하고 고민스럽게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후보 캠프 쪽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했다. 그동안 안 후보와 가치를 정치한 제가 좀 아는 사람이니까 얘기하면 김경진 전 의원이나 또 맞습니다. 김영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진작부터 쫙 포진해 놨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이제는 끌고 오는 건 시간 문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야말로 참 정치를 잘 모르는 초보들의 헛다리 짚는 자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 후보는 2012년부터 대선 나왔죠. 그래서 덧없이 그 문재인 후보한테 그 당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물러줬잖아요. 자기가 지지율이 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2017년 19대 대선 후보 때는 21.4%나 지지해두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 후보, 지금쯤 정치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랑 그 당시에 같이 동고동락을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안 후보 마음속에도 그 사람들은 이미 지워진 상태가 오래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선 후보 출마할 때 결연하게 어금니를 먹고 저는 단기 필마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 끌고 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생리를 몰라도 아주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직접 이름은 이 자리에서 공개는 못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금의 정치 멘토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이름은 공개는 못합니다만 원로 사상가이며 정치인인 모씨 그룹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조언도 하고 같이 멘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를 끌고 오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간단히 생각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대선 완주를 할까요? 이것도 하나의 의문점이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구독, 알림 누르지 않고 보신 분들 구독, 알림 누르고 좀 봐주시길 부탁을 또 재삼 드리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완주 가능성. 저는 완주 가능성도 30% 정도 있다고 봅니다.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 생각과 같이 70%는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당연히 단일화하는 걸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평론가들도 김대중 대통령의 DJP 연합을 거론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 될 건가, 어느 시점에서 될 건가 이것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지금의 대선 후보를 나서면서 그 생각한 노림수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만은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도 단일화할 가능성도 반반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에이 뭐 뜬금 같은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하고 겨누면서 국민의힘으로 왔잖아. 국민의힘으로 오진 않았지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겨루면서 단일화 경선도 했고 진 다음에 유세도 같이 해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많습니다. 그 당시 유세 장면 홍영학 TV에서도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꼼꼼히 다 기록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당시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경선 나오면서 이번 대선 안 나온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번 대선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왜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정치인은 국민한테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데 특히 안철수 후보는 국민한테 거짓말 안 하는 게 나름대로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후보고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왔지 않습니까? 왜 나왔을까요? 뭐 흔히들 어떤 분들은 국민한테 잊혀질까 봐 그런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뭐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띄워볼 테니까 여러분들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좀 우리가 분명한 걸 잣대를 가지고 한번 재봅시다. 이번 선거에서 분명한 것은 선거의 당락은 2% 내지 3%대로 누가 이기든지 지든지 하면서 결정된다고 전문가들은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말씀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 여론조사 다 엉터리야.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안 믿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빅데이터 분석은 아직까지는 우리 선거 예측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측에서 홍영학TV에서 1, 2위 지지율 차이를 5% 내지 10% 내외로 계속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해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 차이 떨어졌습니까? 제가 맞았다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은 아직까지는 한국 선거에서는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조작하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빅데이터 분석은 어느 정도 근접하게 그래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2%에서 3%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면 분명한 것은 단일화가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당연히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가 지금도 6% 정도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6%면 우리나라 4,200만 정도의 선거표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6%면 얼마입니까? 250만 표가 넘습니다. 이게 2%, 3% 훨씬 넘잖아요. 이래서 이재명 후보도 러브콜을 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러브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심상정 후보도 안철수 후보하고 좀 비슷한 그 지지율이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이재명 후보 측과 단일화 협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는요.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는 중도 진보의 정치적 색깔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쪽으로도 올 수가 있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노선적인 선택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실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된 날, 그날 말이죠. 전략적으로 지난 금요일인가요? 그 전략적으로 보수 근거지 대구에 가서 참 이분 감도 크긴 커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창가를 불러대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대중, 박정희 가릴 게 뭐 있냐? 그 사람들 좋은 거 다 국가를 위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대구 시민들한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과 단일화 나선다고 누가 이재명 후보를 탓할 것이며 안철수 후보를 정치 노선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야 안철수 후보야 금방 왔다가 또 가니까 또 철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치 노선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융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18대 대선 때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한테 단일화 협상을 해서 대선 후보 그때 덧없이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민주당과 쭉 같은 정치적 노선을 유지하다 문재인 정권 폭정 이후에 요즘에 와서야 정치 노선을 분명하게 보수 쪽으로 어느 정도 바꾼 그런 입장 아닙니까? 따라서 안철수 후보 현재 대선에서는 양강 구도에 끼어서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다음 대선을 기약받을 수 있는 실리적 보상안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이재명 후보 쪽과 단일화 가능성 크다고 누가 이걸 부인을 하겠습니까? 얘기해서 그 사이에 국무총리 조사 한 2, 3년 정치 일선에 있게 하겠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받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나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판도로 보면 윤석열 후보 측을 한번 보면은 좋은 자리 줄 사람이 지금 넘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돌아올 순서가 지금 쉽다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측으로 기운다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된다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부인 못할 현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가 잘 될 경우 경비와 조직을 줄여서라도 안철수 후보를 돈 많다고 소문이 났지만 지금 조직도 없고 경비도 이분 사실은 뭐 돈도 있는 아무리 부자라도 있는 돈 그렇게 팍팍 쓰기가 쉽습니까? 그 선거 때 기본적으로 대선 때 잘 쓰면 유력 후보들은 뭐 400, 500억을 쓴다는 그런 그 풍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하고 경비를 줄여서라도 힘들게 완주할 가능성도 분명히 30% 가까이 있습니다. 이 30%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가 이제까지 정치 10년을 해오면서 이해 못할 포기와 철수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정쩡하게 포기나 명분 없이 어느 한쪽을 밀어주게 되면은 이제는 안 후보한테 국민들이 기대를 거의 안 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정말로 본인도 정치를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안 후보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2012년 18대 대선 후보 때,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말입니다. 잘 나갈 때죠. 안철수 후보. 이럴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후보 때 40% 지지율을 보였는데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그때 20% 지지율을 보였는데 안철수 예비 후보는 그때 3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던 안철수 후보지만 지금 20대 대선 출마하셨지만 고작 5 내지 뭐 6% 지지율을 보여서 심상정 후보와 함께 그 다음에 조원진 후보와 함께 제3후보로 전락해서 전의 지지율에 비해서는 초라한 지지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주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전략적으로 30%의 중도층을 우선적으로 공략 대상으로 하면서 선거 전략을 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서로 지금 네거티브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 실망층이 많습니까?
이 실망처공으로부터 이탈한 표를 지지받는 반사이익도 요번에 노리는 그 선거 전략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안철수 후보 지금 6%라지만 사실은 그때 가서는 대루보 밀어준다는 그런 밴더웨건 효과도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0%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중앙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측이기 때문에, 이건 선거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측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10% 내외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갈 어느 쪽 중도층 표심을 안철수 후보가 더 끌고 갈지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는 분명히 치명타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안이하게 250만 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만만하게 야권 진영으로 그냥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칫 오판이다. 이것도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야말로 정치적 승부수를 노리면서 동시에 단일화라는 배수진도 치면서 대선 출마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가시밭길로 가서 5년 후 다음 선거 대권 도전을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뭐 확률은 있지만,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다음 대권을 도전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쉽게 예상 못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도 두 사람의 필요 충족 조건에 따라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벌써 알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서 뭐 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한테 정말로 큰 피해가 될 수 있고 독한 고춧가루를 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다. 이런 예상도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